자, 이번에는 98페이지에 있는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이고요. 이 단어 자체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원래 이제 개정판에 이전 이전판에는 없었는데 이 내용이 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질 변화 에너지 출입 되는데 이게 이제 화학에 있는 1단원으로도 연결될 거예요. 보시면요, 물질은 우리가 에너지를 출입하는데 항상 화학반에는 에너지를 출입하잖아요. 그렇지?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항상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흡수한다라고 하고요. 보통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보통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흡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흡열 이렇게 써주세요.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보통 이런 거는 가열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입장에서 열을 흡수한다는 거는 주변에서 열을 공급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잖아. 상태 변화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시키면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이렇게 점점 둔해진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를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그래프를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에너지를 흡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비교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져요. 에너지를 흡수한 거니까. 그리고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혹은 열을 방출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져요. 이 정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이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이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 그래프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고, 우리 중학교 때도 그래프를 잠깐 언급했던 것 같긴 해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보시면 두 번째 줄만 보시면 돼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에너지를 방출했어. 내가 가진 에너지를 방출했어. 주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서 있는데요.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주변에서 내가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면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은요, 두 번째 줄에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밑줄에 주시면 돼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예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은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등 과정에서 포함해서 보시면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부터 보시면 호흡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요, 광합성이 대표적인 거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영양소를 흡수했잖아요. 영양소를 만들어내죠. 광합성.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에너지를 생성시키잖아요. 이게 호흡이었죠. 그리고 호흡, 그 다음에 산과 금속의 반응. 이때 이제 중하열이 아니라 열을 발생시키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그 반응 있잖아요. 그치? 이때 열이 생긴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손난로. 그 다음에 산화칼슘과 이거 다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게 발열컵이라고 해가지고 산화칼슘에다가 물이 만나면 이제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칼슘과 물의 반응. 이런 것들 추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중에서 액화와 응고.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이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화 반응, 연소 반응, 철의 부식들인데요. 우리 방금 했지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열이 발생했죠. 중화열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겠죠.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산소와 연료가 만나서 열과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시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철의 부식. 철의 부식될 때 보면 이제 열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산화철의 형성되는 거고, 부식. 주로 그래서 발열 반응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산소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도 산소, 그 다음에 얘도 손난로, 산소. 산화칼슘에도 산소가 들어있고, 그죠? 호흡에는 당연히 산소가 있고, 그치? 그래서 산소들이 많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발열 반응이 많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보시면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광합성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물처럼 온도를 가했을 때 더 많이 녹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더 많이 반응이 잘 되는 거. 이런 게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용해 같은 것들 있죠. 뭔가 녹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냉찜질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손이 차갑게 되는 손냉장고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밖에도 자 밑에 보시면 기화열 우리 항상 흡수잖아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화가 되잖아.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융해열 흡수. 항상 기화와 융해는 항상 열을 흡수해요. 그 다음에 액화와 음모는 항상 열을 방출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화학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인데요. 요거 이제 우리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반응의 반응을 보시면 요거 항상 흡열 반응을 하면 나무 토막이 삼각 플러스에 붙어버리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얼음이 돼서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탄산, 수소, 나트륨의 열 분해됐지 이름 자체가 열을 공급했을 때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가 분해되는 것들이 보통은 에너지가 이제 흡수해서 쪼개지는 거. 열 분해, 열을 공급시켰을 때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겠지. 그치? 자, 오른쪽에 이제 물이 주변에 볼 수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서 추가가 몇 개 있는데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류 농도가 낮아진다. 이런 거 있고요. 물은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되게 되죠. 뭔가 분해시킬 때 열을 공급시켜 주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흡열 반응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물질 변화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이용에서 100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지금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커피 전문점에서 우유를 데울 때 수증기가 물로 액한다. 액화열 방출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가스원에서는 개화식에 물을 뿌려서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때 응고열 방출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손난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비대에너지와 열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리고 발열 용기 이게 이제 산화칼슘하고 물이 만나가지고 열이 나는 거. 밑에 이제 흡열 반응 냉찜질팩 같은 경우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만나는 반응이고요. 제빵소다의 열분해 오븐에다가 딱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요 열에 의해서 뭔가 분해되는 거잖아요. 열을 공급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산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이산탄소 기체와 수증기로 나눠지는 거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도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되는 게 있대요. 주변에 열을 흡수한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냉장고 냉매 기화 같은 경우는요 기화열 흡수가 되겠죠. 드라이 아이스 승화 같은 경우는요 승화열 흡수가 되겠죠. 고체가 기체가 될 때, 그지? 승화열을 흡수해서 고체가 기체가 되잖아요. 드라이 아이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질한길 때 있대요. 음료수를 넣은 여름 얼음물에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물에 녹으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게 이제 소금의 용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음료수를 또 오랫동안 차갑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 생명 현상과 지구 현상에서의 에너지 출입 비용 아까 전에 방금 했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호흡은 발열 반응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광합성은요 흡열 반응이 되겠죠. 그죠? 그거예요. 세포호흡은 발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광합성은 흡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지구에서요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가 된다. 이거 기화열 흡수잖아요, 그지? 그리고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액화열 방출이 되는 거고요. 태풍은요 바다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한 수증기가 물로 응결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발달한다. 그리고 밑에는 물과 산화칼슘을 이용해서 발열컵을 만드는 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이제 102페이지에 있는 반응열과 반응 엔탈피는 우리 과정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물리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102페이지 거기 보시면 뭐 반응 엔탈피라는 게 나오거든요. 처음 들어볼 텐데 이게 반응에 참여한 그 에너지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울 거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과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고요. 지금 양이 딱 2단원 남았거든요. 근데 딱 이틀 남았어요, 우리도. 그래서 근데 생태계가 문제를 좀 풀고 시작할 건데 생태계 같은 경우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생태계는 다음 주는 생태계 3단원이랑 가능하면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지구 환경의 변화에서 이것도 이제 중등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 있죠? 요 생태계와 좀 연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2장밖에 안 돼서 여기까지 나가는 게 목표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이걸 좀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요, 이제 마지막 단원에 있는 여러 가지 발전과 전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모자란 부분,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중요하진 않은데요. 혹시라도 못했다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 풀 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